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련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뭐 좋은 뉴스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죄송합니다. 저희도 뉴스가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좀 너무 어둡고 힘든 뉴스들만 너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뭐 뉴스의 선정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미담이나 아니면 좋은 얘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예. 네. 그 요새 이제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때문인 것도 같고 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그 대외 관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중국이 뭐 한국에 보복 조치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 보복 응징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냈다. 여야가 또 서로 간에 네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네네. 뭐 이런 이 보복에 관한 오늘은 이제 심리입니다. 네. 보복의 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 인간한테는 언젠가는 복수를 할 거야. 이것도 이제 보복이잖아요. 네네. 이게 당연합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만큼 네. 돌려주고 싶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당연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네. 뭐 그렇죠. 저희 두 사람도 사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죠.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네, 그럼요. 네. 용서숨 치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표출하는 네,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표출을 그러면 하면 되는가? 본인한테도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심리학에 복수와 네. 관련된 연구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복수라는 게 얼마나 좁은 문이냐 아니면요. 네. 그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진짜 이게 이그노벨상 받은 연구인데 네. 노벨상 패러디상인데 요즘은 인기가 더 많죠. 연구자들 사이에. 네. 그 자기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의 이름을 붙여놓은 인형의 송곳으로 막 이렇게 찌르면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좀 편해진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연구기도 하고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 연구가 왜 재밌냐면 왜 이그노벨상 같은 그런 재밌는 연구지만 중요한 연구에 주는 상을 받았냐면 이름을 써붙이니까 내가 송곳으로 찌르니까 마음이 후련해져. 사진 붙여서 한번 해보자. 훨씬 현실성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복수로 인한 후련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이거 누가 본 사람 있지 않나? 불안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복수는 그만큼 제대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군요. 네. 그래서 네. 복수하자라고 하면 말하는 건 쉽죠. 생각하는 것도 쉽지만 예. 그만큼 그 복수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좁은 문이라서 그래서 항상 복수는 재복수, 보복은 또 재보복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이게 왜 시작된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발단이 대부분 전쟁들이 뭐 특별한 한 지역에서 다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서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영화가 생각나는 게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친절한 금자씨 같은 그런 영화도 생각나고 거기에 반해서 밀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 엄마 입장에서는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셀 것 같은데 네. 감옥에 있는 그 원장이었나요? 교사였나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고 죄를 사받았다.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용서를 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영화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같이 화가 나 본 적이 처음 진짜 몇 개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화나는 장면이죠. 근데 스스로 셀프 사면한 죠. 셀프 사면을.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스스로 복수를 하면 또 우리 마음이 또 안 좋은 거는 또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수라는 게 예. 그러니까 타당한 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즉각적으로 무언가 타격감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을 타격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복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최근 한간에 나오는 복수라는 말이 또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복수 말고 예. 정말 때렸어? 그럼 너도 한 대 맞아. 예. 우리 집 앞에 뭐가 왔어? 그럼 너도 니네 집 앞에도 뭐 하나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복수들은 상당히 좀 내 손해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죠. 보복 운전을 해도 내 손해가 더 그렇죠. 크죠. 왜 그러냐면 예. 강도 조절이 말씀드렸지만 강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보복운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에서 쓱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그 다음 행동이 더 과격해요. 과격해요. 강도 예.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랑 상대방이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 양이 객관적으로 달라요. 그렇겠죠. 네. 저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제3자한테 뭐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예. 내가 받은 피해 얼마나 되는 거야. 제3자가 보면 당신 이 정도 피해 본 거야. 그러면 이 정도 피해. 이런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들이 복수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거는 강도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언사들도 네가 이렇게 했어. 나는 몇 배 더 복수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게 결국 나한테 불리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네.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경고가 되지 않고 예. 라고 하면서 그 말에 혹은 행동에 오히려 다음에 일어나는 더 안 좋은 불상사들에 대해서 내 책임까지도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그 강도가 더더욱 강해지게 되어 있죠. 그 송혜교 씨 나오는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 그 복수를 꼭 해주고 싶잖아요. 시청자로서 네네.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응원하냐면 네. 송혜교 씨가 그래서 차분한 상태로 계속하죠. 네. 그러니까 그 강도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냉철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어렸을 때 내 뒤통수를 때렸던 네. 그런 친구에게 나중에 커서 내가 도끼로 내려짓는다.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망치로 만약에 위해를 가한다. 네. 그럼 복수 아니죠.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건 오히려 나중에 범죄 영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응원을 하느냐. 냉철하게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받아봐. 근데 거기 시간이 길게 걸리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받은 만큼 내가 너 돌려줘라고 하는 건 강도 조절도 힘들지만 이 행동은 왜 나오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들이 있어요. 예. 그 미국 페퍼다인 대학의 크롬라이 벤쿠소라고 하는 교수가 이 연구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 교수의 결론이 너무 재밌어요. 지적 겸손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 복수를 꿈꾼다. 그리고 심지어 실행한다. 그렇군요. 지적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알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이 내가 받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이만큼이지만 이 모욕감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거다.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겠습니다. 그 생각을 못하는 지적 이른바 이 크롬라이 벤쿠소 교수에 의하면 다른 심리학자들도 쓰는 용어인데 지적 겸손성이 낮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바로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편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복수심에 들끓을 때 그래도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양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네네네. 그래서 이런 지적 겸손성이 낮은 사회나 개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경주의 이런 현상도 연구를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시키고 있죠. 디지털 자경주의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건가요? 그게 이 디지털 자경주의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일이 나오면 그냥 신상부터 털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사람한테 만약에 계속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진영화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이른바 소위 말하는 왜곡된 자경주의.
법치주의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법을 또 표방을 많이 하면서 예. 자경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이 지적 겸손성이 낮다. 예. 자, 이 얘기는 종합하자면 예.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없죠. 왜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이 정답 위주의 교육이라서. 그러네. 네, 정답 위주의 교육이라서. 그래서 그러네. 또 이게 다시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지적 겸손성이 낮은 사람들이 자경주의에 빠지고 즉각적 복수를 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느냐. 교육만 있고 학습은 없는 사회가 되더라. 시간이 정말 아쉽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예,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